반갑습니다. 반도체 업파 천 회장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무덥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하루일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그 무더위 잘 극복하고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가가 생각지 않게 좀 빠지는 거 있어요. 지금 보니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상태가 안 좋습니다. 좀 신나게 오래 할 텐데 안 그래요. 미국하고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3%, 코스닥은 1.7% 정도 빠지고 있어요. 중국은 현재 0.5% 상해종합, 홍콩 항생 0.2, 홍콩 H 0.3%, 일본 니케이는 거의 뭐 약보합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낙폭을 확 줄이고 다시 또 올라갔어요. 현재 코스피, 코스닥만 안 좋아요. 오늘 한국만 별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뭐 짜증나는 그런 또 우리 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많아요. 코로나 재유행 때문에 좀 바이오주들이 또 이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하고 백신 관련주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또 전통 제약사들의 경우 2분기에 기록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투심을 자극하다 보니 주가가 이제 강세를 보인다 그럽니다. 2차전지 소재주에 대한 쏠림 현상이 8월 들어서 해소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따르고 있는데,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헬스케어 관련주로 투자자들의 수급이 향할지 관심이 집중이 돼요. 한국거래소 보니까 지난 4일 종가 기준 최근 일주일간 KRX 한국거래소 도출한 총 28개 산업지수 가운데 KRX 300 헬스케어 지수가 9.4% 정도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1위를 기록을 했고 2위는 9.29% 오른 KRX 헬스케어예요. KRX 헬스케어다. 코스피 상장 종목들만 대상으로 도출한 총 46개 지수 가운데 코스피 200 헬스케어 지수가 상승률 12%입니다. 1위 차지했고, 코스피 200 역시 대형주 위주로 구성된 지수인데 같은 기간 국내 헬스케어 관련주를 담고 있는 ETF 이 수익률도 전체 ETF 종목 중 최상위권을 차지했네요. 미래에셋의 타이거 200 헬스케어 ETF의 수익률이 7.5%, 전체 540개 중 540개 ETF 중 수익률 7위를 기록해가지고 헬스케어 관련 ETF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코로나 또 득실득실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래요. 글로벌의 또 빅테크가 2분기 줄줄이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동안에 국내 플랫폼 대장주들도 다소 잠잠한 분위기인데, 증권가가 올 들어서 카카오, 네이버 주가가 2분기 실적 발표 시즌에 저점을 찍었다고 보고 연내 반등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또 AI가 본격적으로 상품 서비스에 도입되는 등 올 하반기에 플랫폼주들의 주가 희비도 뚜렷해질 것 같고요. 지난해 실적이 쪼그라들었던 미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 궤도에 속속 재진입을 하는데, 메타와 구글, MS 등은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2분기 성적표를 내요. 메타는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1% 상승한 320억 달러 기록했고, MS하고 구글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8%, 7% 증가한 그런 실적을 거뒀습니다. 경기 침체, 광고 사업 우려도 컸는데 AI 기술로 기능을 개선하면서 이제 반등에 성공한 거죠. 지난해 내리막을 탔던 빅테크들의 주가도 올 들어서 보란듯이 강세를 달리고 있는데, 메타 주가는 올 들어서 158% 올랐고요. 연초 주당 120달러대에 머물던 주가가 지난달 28일에 325.48을 찍어요.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기반으로 한 광고 사업이 주력인 그 메타는 챗GPT와 같은 대화형 AI죠. 그 라마2를 공개하는 등 그 AI를 적극 공략한 전략이 통하는데요. 구글 주가도 올해 45% 뛰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7% 상승을 했고, 이 축포를 터트리는 그 미국 플랫폼 기업과 달리 국내 플랫폼은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동성 장세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국내 대표 성장주로 꼽혀가지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과 함께 강세도 달렸지만은 올 들어서는 좀처럼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연초 이후에 2.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코스피 지수 16.4%에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그나마 네이버는 26% 올랐는데 글로벌 플랫폼주의 상승폭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죠.
이 때문에 전문가는 AI 청사진을 구체화한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것 같고, 네이버는 기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버를 고도화한 하이퍼클로버 X를 오는 24일 공개합니다. 커머스, 금융, 법률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점이 강점인데, 네이버가 먼저 AI 전략을 구체화하니까 증권가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면서 주목을 하고, 이익 저점을 확인됐는데 외형 성장 여부하고 AI 성능이 향후 관건이죠. 그 목표가를 20에서 22만 원으로 이제 잡은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코어 GPT의 고도화 버전인 코어 GPT-2 2.0이죠. 코어 GPT 2.0을 올 4분기 발표한다고 하네요.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주문 예약 결제와 같은 그 다양한 거래형 서비스들이 AI와에 접목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낼지도 관심사고, 생성형 AI를 광고하고 커머스하고 컨텐츠에 적용하는 성과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보니까 하여튼 좋은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평범하게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한 5,600원. 근데 69,000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더니 지금 좀 빠져가지고 68,800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한 69,000원 선을 달려가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주도 5만 한 6,700원 되는데 잘하면 57,000원까지 가는 거고 57,000원 언저리에서 빙글빙글 돌지 않겠나 봅니다. 요즘은 그 하이닉스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흐름이 좋은데 왜 그러냐면 HBM을 나름대로 먼저 했어. HBM 예전에 HBM 할 때 삼성이 좀 강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하이닉스는 HBM을 미리 먼저 그쪽으로 공략을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 맞아떨어진 거죠. AI하고. 그래서 HBM. 그래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좀 미리 반응을 한 것 같고요. 삼성은 그걸 좀 뒤늦게 이제 눈치챘는지 이제 한 발짝 느린 거죠. 한 발짝 느리다 보니까 하이닉스 비해서 주가 슈팅도 느리고 상승폭도 작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앞을 미리미리 잘 예측을 해가지고 이런 메모리 같은 거 산업을 잘 이끌어냈어야 하는데 그 리더, 그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사업부 리더가 똑바로 못한 거죠. 똑바로 못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도 이걸 알아야 돼. 똑바로 못했으면은 그에 따라서 뭔가 질책을 하든지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안에 산업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똑바로 보고 미리미리 제시를 하든지 대안을 했어야지, 대응을 했어야죠. 하이닉스한테 밀렸다는 것은 솔직히 쪽팔리는 거예요. 수치죠, 수치. 삼성의 수치입니다. 이제서야 좀 HBM 한다고 하긴 하는데 금방 따라잡겠지만은 늦었다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늦었다는 게. 한 발짝 앞섰으면은 하이닉스처럼 한 슈팅 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 담당 그 사장을 자르든지 목을 치든지 해야 돼요. 갈아버리고 지금 과격한 표현이겠지만은 하여튼 교체를 하고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둥아리만 떠들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장이 자꾸 돌아다니며 주눅드는 게 아니라 내실을 다져야 돼. 내실 연구개발 열심히 해야죠. R&D 그 산업 동향 분석 그런 거 철저하게 해가지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못하는 거야. 이재용 회장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똑바로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발짝 늦어가지고 주가가 이 모양 이 지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이제서야 부랴부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답답하죠.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없었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